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화산 지형 같은 경우에는 지하의 마그마가 용암 화산대지형의 형태로 지표로 분출되면서 형성되는 건데요. 지하에 있을 때는 마그마지만 이제 지표로 분출되면 그거 우리가 용암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화산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날리기도 하고요. 판이 갈라지는 경계, 충돌 경계, 무관한 경우 요거는 다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화산 지형, 주요 지형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화산 세세물 3명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화산 폭발 시에 화산재, 화산 자갈 이런 거 다 화산 세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층화산이라는 것은 용암, 화산재 및 암석, 부스러기 등의 화산 세세물이 교대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층층이 계속 쌓이고 있죠. 그러면서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된 화산을 성층화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시로 든 곳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순상화산인데 순상은 뭐냐면 순은 방패의 순이에요. 그래서 방패 모양의 화산, 즉 완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패를 이제 바닥에 깔았다고 했을 때는 방패 모양이 이렇게 완만하잖아.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유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흐른다. 흐를 유거든요. 흐르면서 움직이는 성격이 크다. 즉 그냥 물 같은 거 생각하면 잘 흘러가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용암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현무암질 용암이 있고 하나는 유무암이나 안산암질 용암이 있는데 현무암질 용암의 특징은 유동성이 커요. 그래서 엄청 잘 흘러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그냥 굳은 거죠. 그래서 경사가 완만하면 산 기슭에 용암 동굴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암돔은 반면에 순상화산이랑 좀 차이가 있지. 점성이 이번에 큽니다. 점성이 큰 거는 점성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슬라임 같은 거랑 생각하면 돼요. 물이 흐르는 거랑 다르게 슬라임 같은 건 잘 안 흐르잖아. 점성이 커서 그냥 거기에 잘 유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성이 큰 유무암이나 안산암은 어떻게 되겠어? 슬라임을 이렇게 흘려보낸다고 생각해봐. 물같이 이렇게 멀리 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요런 안산암, 유무암질 용암은 멀리 흘러가지 못하고 그냥 이 마그마가 이 솟구쳐 오르는 이 분화구 같은 주위에 그냥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지. 잘 흘러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경사가 그러니까 이쪽에 다 쌓여버리는 거지. 쌓여서 붙는 거죠. 그래서 경사가 가파를 수밖에 없죠. 흘러가면 완만할 텐데 그냥 이쪽에 쌓여버리니까 경사가 가파르다. 이런 용암돔이라는 것을 형성한다. 돔 모양처럼 굳어져서 형성됐고요. 용암대지라는 것은 용암이 흘러서 만들어진 큰 땅이야. 평평한 큰 땅인데 요거는 볼게요.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 그러니까 잘 흘러가겠지. 어디에서 그 용암이 흘러나왔냐? 지표에 이런 갈라진 틈을 타고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평평한 땅을 만든 거예요. 평평한 땅을. 이 지표에 갈라진 틈을 따라 마그마가 분출하면 뭐라고 하냐면 열하 분출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용어예요. 갈라진 틈을 따라서 분출하면 열하 분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성된 평평한 지역. 즉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요런 땅이 요런 곳이 있었어. 근데 마그마가 이제 지표로 흘러나와서 용암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용암이 이제 지나가요. 이 지역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용암은 굳겠죠. 차가운 곳을 만나면. 그러면은 지하에 있다가 이렇게 용암이 돼서 지표면을 흐르다 보면 당연히 찬 공기를 만나면서 식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 위는 어떻게 될까? 굳다 보면 이렇게 평평한 땅이 되는 거죠. 원래는 울퉁불퉁했던 땅도. 그 다음에 칼데라. 칼데라는 보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원래 이 지하에는 이렇게 마그마가 많이 있어요. 지하에 있으면 마그마 그 지표로 솟구쳐 나오면은 이제 용암이라고 했죠. 근데 마그마가 이렇게 나왔어요. 솟구쳐 나와서 분출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마그마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비어버리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 공간이 지하 공간이 텅 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땅 안쪽이 비어버리면 그 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분지. 이렇게 큰 분지가 형성이 됩니다. 움푹 패인 땅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성된 게 칼데라고요. 칼데라에 이렇게 물이
고여요. 그럼 얘를 그냥 칼데라가 물이 고여 형성된 호수에서 칼데라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은 이걸 외우냐면 우리가 쌍꺼풀 수술로 좀 기억을 합니다. 쌍꺼풀 수술은 칼을 대면 어떻게 되죠? 여기를 움푹 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칼을 대면 움푹 파여가지고 쌍꺼풀이 되는 거죠. 즉 칼을 대면 움푹 파인다. 칼데라랑 연상이 되지 않아? 칼 대면 움푹 파여가지고 형성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형성 과정을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뒤쪽에 나오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칼데라호랑 화구는 무슨 차이가 있냐? 원래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는 입구인 화구가 있지. 근데 그거와 다르게 이 화구가 아예 함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위에 있던 화구까지도 같이 화구 입구까지도 같이 이렇게 다 함몰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본래 화구보다 지름이 더 큰 분지 형태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화산지대 주민생활 볼게요. 화산재는 엄청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산재가 있는 곳 토양 같은 경우에는 비옥합니다. 그래서 화산재 토양을 배경으로 농업이 발달한 곳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활동에 의해서 은, 유황, 구리 등이 밀집된 지역이 형성이 또 됩니다. 특히 선생님이 화산활동을 신기조산운동에 의해서 신기조산대 쪽에서 많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신기스코산맥 에어라 막 이랬죠. 대표적으로 아란에서 할 때 안데스 산지에 있는 칠레, 페루 같은 경우에는 구리 생산량이 그래서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화산활동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도 칠레는 2022년 구리 생산량이 제일 많았다. 뭐 이런 내용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 세계에서 구리 매장량 비율 보면 칠레가 1등입니다. 지열 발전, 뜨거운 지하수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이죠. 당연히 화산활동에 활발한 신기조산대에 위치했고요. 또 대서양 중앙해령, 위치한 아이슬란드, 동아프리카 지구대 등등 이 화산활동과 관련된 곳들은 이렇게 지열발전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그럼 보면 지열발전의 국가별 설비 용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설비 용량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발전소가 있으면 최대로 생산해낼 수 있는 전기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국가별로 설비 용량을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그 이유가 신기조산대에 위치한 이런 지역들이 또 지열 발전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온천이랑 간헐천인데 온천은 알겠어. 지열이 있으니까. 근데 화산 활동 같은 곳이 있는 곳은 이제 땅이 뜨거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간헐천은 뭐냐? 이렇게 중기 압력과 뜨거운 물과 주기적으로 온천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곳이 있어요. 간간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온천물이 솟구쳐 오르는 곳을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용한 관광산업도 발달해 있고요. 이제 카르스트 지형 보겠습니다. 카르스트는 우선 어떤 주어가 뭐냐? 석회암이라는 암석이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됐다. 용식이 뭐냐? 그냥 물에 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석회암이 물에 녹는다. 석회암은 보통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가 탄산칼슘이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럼 당연히 물에 잘 녹으니까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지는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했어. 그러면 당연히 석회암이 많은 곳도 물에 녹으려면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변한 기후에서 잘 발달하고요. 대표적인 주요 지형 보겠습니다. 항상 여기 그림이랑 같이 봐야 돼요. 이 그림들이 잘 나옵니다. 먼저 석회암이 물에 녹아요. 그러면 이렇게 움푹 파인 땅들이 생기는데 물에 녹았기 때문에 이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그거를 움푹 형성된 움푹 파인 땅을 와지라고 했죠. 걔를 돌리네라고 하고요. 이 작은 돌리네가 여러 개 합쳐서 커져버렸어. 얘를 우발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 탑카르스트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이 여기가 탑카르스트인데 뭔가 탑처럼 있죠. 얘를 탑카르스트라고 하는데 석회암이 차별적으로 녹아요. 즉 어떤 곳은 안 녹고 어떤 곳은 녹고 뭐 그러다 보면은 남게 되는 곳이 있겠죠. 그게 남아있는 게 차별에 강한 애들. 그래서 탑 모양의 봉우리
근데 어쨌든 녹아야 되니까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탁카르스트 나올 때 두 곳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구이린이라는 지역이랑 베트남의 할롱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특이하게 여기 살아남은 얘들이 바로 탁카르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냥 여기서 한번 할까? 이렇게 일반 땅이온 그 석회암 지역 같은 경우에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용식이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용식되다 보니까 지하수면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아남은 애들, 이런 애들이 바로 탁카르스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카렌, 라피에라고도 하는데요. 석회암이 용식작용을 표현하고 들쭉날쭉한 형태로 지표에 드러난 암석기둥. 이 느낌이에요. 이렇게 뭔가 석회암이 녹았죠. 물에 녹아가지고 패어나가는 게 보이죠. 요런데. 그래서 들쭉날쭉한 형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림에서는 안 나온 것 같네요. 다음 석회동굴 볼게요. 석회동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하에 있겠죠. 그럼 빗물이나 지표수가 땅속으로 흘러들면서 석회암층이 용식돼서 만들어진 동굴인데 종유소 석순 석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석회암이 물에 녹아가지고 이런 특이한 모양들을 내게 되는데 이 위에 달린 고드름처럼 달린 거를 우리가 종유석이라고 하고요. 아래에서 이렇게 있는 거 얘를 석순, 그리고 얘들이 만나 그러면 얘를 석주, 기둥줄을 써서 기둥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석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석회화 당구는 여기 있는 거거든. 여기가 방금 했던 게 여기 석회동굴이고요. 석회화 당구는 탄산칼슘, 석회하면 탄산칼슘이 함유된다고 했죠. 탄산칼슘이 함유된 물이 또 경사지를 따라 흐르는 과정에서 탄산칼슘이 침전됐다 그냥 쌓였다고 생각하면 돼. 형성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 대표적인 게 파무칼레라는 곳인데 그림으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들이 없었으면 좋겠네. 지어지면 좀 예쁘게 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계단 모양으로 생긴 게 보이죠. 이게 탄산칼슘이 침전돼가지고 이렇게 형성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 여기가 바로 튀르키예의 파무칼레라는 지형입니다. 바다가 아니고 이런 석회화 당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한 번 더 나오죠.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기바람이 차별적으로 또 용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차별적으로 용해와 용식이 진행되면서 지하수면이 계속 낮아져요. 그러면서 계속 용식되다가 상대적으로 침식에 강한 부분만 살아남는 거. 얘가 다 카르스트다. 마지막 이제 주민생활 볼게요. 카르스트 지형의 대표적인 토양이 테라로사입니다. 테라로사는 뭐냐? 석회암이 풍화작용을 받아요. 풍화가 뭐였어? 돌이 흙이 되는 과정이라고 했죠. 탄산칼슘이 용식되는 과정에서 어떤 거를 띠고 있냐? 이 탄산칼슘은 이런 철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철은 우리가 쇠 떠올리면 우리가 쇠가 녹슬면 어떻게 되지? 약간 갈색 같은 색을 띠는 거 본 적 있어? 그래서 이 철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얘가 산화돼요. 그래서 붉은색을 띠는 토양이 생기게 되는데 얘를 테라로사라고 하고 색깔이 그래서 붉은색입니다. 철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이 잘 빠져요. 왜? 아까 돌린애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물이 잘 녹다 보니까 이런 구멍들 같은 게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와지에도 구멍들이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배수가 잘 돼서 그러면 포도 재배에도 유리할 수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석회암 미꼬르, 우리가 석회암이 바로 시멘트의 원료가 돼요. 그래서 석회암을 이용한 시멘트 공업이 발달하고 석회암이 이제 변성작용을 받으면 대리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석 채취업도 발달을 하고요. 기타 등등 관광산업이 발달하겠죠. 여기까지 할게요.